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1에 나와 있는 단어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볼 건데요. 본문 단어에 있는 내용은 프린트로 만들어서 공지사항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라든지 A4 용지 같은 데다가 써가지고 나중에 같은 횟수의 글자를 썼다라는 것만 저한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인 취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爱好，爱好， 네, 여기 나와 있는 爱好의 뒤에 있는 요 how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에서 이 조로자 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요. 어디서 배웠었냐면요. 你好 라고 했을 때는 이 하오가 4성이 아니고 3성으로 발음이 됐습니다. 인사말이었죠. 너 잘 지내니?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중국어 인사말 니하오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어에서 여기처럼 무언가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사람을 말을 할 때 조로자는 하오, 4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국어를 배울 때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요. 중국어에서는 한자 하나하나마다 본인의 이 발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앞에 나오건 중간에 나오건 뒤에 나오건 그 발음으로 우리가 읽어주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하오 글씨 같은 경우에는 취미에서는 4성으로 읽어주고 인사말에서는 3성으로 읽어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씨를 보도록 할게요. 菜，菜， 지난번에도 한번 말을 했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차이 할 때 이 요리라는 뜻인데 중국어에서는요. 요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중화 요리, 무슨 요리라고 할 때 나와 있는 이 요리도 중국어로 쓰긴 하는데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은 쟤는 뭔가 중국 본토 사람이 아닌가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반찬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할 때 곁들여 먹는 요리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차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라는 단어를 써서 做菜 하게 되면 요리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좋아하다 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중국어로. 중국어로 좋아하다 라는 단어 혹시 기억나나요? 네. 중국어로 좋아하다 라는 단어는 喜欢이라고 삼성 경성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我喜欢做菜我喜欢做菜 하게 되면 나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 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아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会，会， 네, 그 다음 단어에 나와 있는 후이는요. 무언가를 배워서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이 무언가를 배워서 할 줄 안다라고 할 때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우리한테 말을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원래 타고난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 달릴 수 있다. 또는 뭐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후이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단어를 쓰게 되냐면요. 가능하다 할 때 나오는 능자. 중국어로 얘를 읽었을 때는요. 능이라고 말을 하는데 얘는 타고난 능력이 있는 것을 능이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후에는요. 무언가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말할 수 있는 건 그냥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능쇼 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후이를 쓰려면요. 뒤에다가 이런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보고서는 저거 어디서 되게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얘는 중국어로 한유라고 읽고요. 중국어란 뜻이에요. 후이 슈어 한유 하게 되면은 중국어를 배워서 말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것처럼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요리 같은 것도요. 타고난 능력이 뭐 아무거나 다 때려 넣어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할 수도 있지만 요리 학원에 다녀가지고 내가 어떠한 능력, 요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후이를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当然当然 제가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땅란이라는 단어를 듣고서는 조금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이 당연하다가 그냥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마땅할 당자에다가 그러할 연자를 써서 한자어예요. 그래서 얘를 읽게 되면요. 땅란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야, 너 밥 먹고 왔어? 당연하지. 너 한국 사람이지? 당연하지. 너 이제 잘 거야? 응, 당연하지. 처럼 무언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대답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땅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将来将来 자, 将来하게 되면은요. 장래, 미래라는 뜻인데요. 얘는 부사어예요. 부사어가 뭐냐면요. 뭔가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했을 때 중국어에서 문장을 만들면 영어랑 어순이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이러한 구조로 우리가 중국어 문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부사어 얘는 주어도 아니고 수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닌데 선생님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주어 바로 뒤 수어 앞에 부사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무언가를 하고 싶어 라고 말할 때 주어는요, 나예요. 장래에 미래에 얘는 부사어예요. 그래서 나는 장래에 뭐를 하고 싶다. 우리가 이 순서대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将来 같은 경우에는 장래, 미래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전문가가 예측을 해요. 장래에 이제 4차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할 때도 이 将来를 사용을 하고요. 나는 나중에 장래 희망이 무엇이야 라고 말을 할 때도 여기 나와 있는 将来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想想 자, 이 想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쉬워서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봤던 단어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얘는요. 한자 자체로 보게 되면요. 생각하다 상자입니다. 생각하다 상자. 자, 생각하다 상자인데요. 얘는 무엇 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요. 무엇 하고 싶다니까 요 물결 부분에 해당되는 동사가 와야겠죠. 자, 나 그거 먹고 싶은데 我想吃 나는 가고 싶어. 我想去 나는 자고 싶어. 我想睡觉 이것처럼 이 시앙 다음에는 보통 동사가 나오고 시앙 앞에는 주어가 나와서 이 주어는 동사를 하고 싶어 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앙의 첫 번째 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희망을 나타내는 조동사지만 두 번째 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용법은 얘가 조동사가 아니고 동사로 쓰였을 때입니다. 글씨자가 좀 잘 보이나요?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색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요. 그냥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네, 목적어가 나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어로 我想
니 라고 말을 하게 되면요. 이때 시향은 동사로 쓰였고 그때 뜻은 그리워하다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들었던 유튜브 노래 중에서 왜 대만의 걔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대만의 어떤 가수가 불렀던 시앙니라고 해서 워시앙니라고 하게 되면 I miss you 내가 널 그리워해 처럼 동사로 쓰였을 때는 그리워하다 얘가 조동사로 쓰였을 때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 다음에 시향 다음에 동사 다음에 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이 동사를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요. 조동사로 쓰여서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当 자, 이 땅은요. 담당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이 담당하다라고 쓰였을 때는요. 어떠한 역할을 맡았을 때도 이 땅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장래희망이 뭐가 되고 싶어 라고 할 때도 이 땅 다음에 어떠한 직업이 나와서 우리가 그 직업을 담당하다. 저는요 선생님이에요. 我当老师. 근데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我想当老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단원에서는요. 직업에 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老师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에서요. 왜 자꾸 이렇게 나오지? 이형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요. 얘는 의사라는 뜻입니다. 너 나중에 뭐 되고 싶어? 我想当医生. 나 의사 선생님 되고 싶어.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나 나중에 CEO가 되고 싶어. 사장이 되고 싶어. 중국어로 사장, CEO 같은 경우에는 老板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 나중에 사장이 되고 싶어. 제가 옆에 써드리는 부차적인 단어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단어를 이해할 때 조금 도움이 되라고 여러 가지 단어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厨师 네, 厨师라고 하게 되면 요리사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이 앞에 나와 있는 厨师할 때 여기 나와 있는 厨 같은 경우는요. 주방할 때 주자요. 주방에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 무언가를 지시하는 사람이니까 요리사, 셰프 같은 것을 우리가 厨师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 보면은요. 요리할 때 이렇게 커가지고 손잡이 요만큼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거의 사람 몸만한 이런 냄비가 있어요. 얘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네, 웍이라고 하죠. 이런 웍을 사용해서 불요리를 많이 하거나 의외로 주방 일이 굉장히 힘든 게 많대요. 식자재를 옮기거나 힘을 쓸 일이 많아서 대부분의 유명한 요리사들을 보게 되면은 남자들이 많은데요. 물론 여자들도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서 남자랑 여자랑 주방 일을 똑같이 하고 집안일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에서 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왠지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고 아빠는 운전을 하고 있고 약간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요리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나 자, 여기 나와 있는 나라는 글씨는요. 그러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이 뭐냐면요. 우리가 얘를 어디서 배웠냐면은 제가 중국어에서 지시사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시사가 뭐냐면요.
제가 이 태블릿으로 글씨를 쓰느냐 글씨가 좀 그렇긴 한데 자, 먼저 요런 글씨가 있었어요. 얘 발음은요. 쩌 라고 말을 합니다. 얘는 말하는 사람한테 가깝고 듣는 사람한테 먼 이에 해당되는 지시사인데요. 중국어에서 이 나는요. 말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한테 다 먼 거, 말하는 사람한테 멀고 듣는 사람한테 가까운 거, 그것, 저것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나를 사용해요. 그럼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앞에 입구변이 있는 글씨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앞에 입구변이 있고 뒤에 나를 써주는 거예요. 얘는요. 발음을 할 때 나, 라고 삼성어로 발음을 하고요. 어느라는 뜻입니다. 어느. 그래서 지시사로 이, 그, 저, 어느, 나 요 세 개를 배웠었는데 여기서는 이 나가요. 지시사로 쓰인 게 아니고요. 무슨 대화를 하다가 화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라고 말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나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 그 다음 단어요. 教 자, 찌아오 글씨요. 우리 얘 글씨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학교 할 때 교자는 이건 아니고 교과서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무언가를 가르치다. 교사할 때 교자도 이 찌아오를 쓰죠. 이것처럼 동사로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치다 라고 말을 할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찌아오를 일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한자가요. 우리나라 한자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자는요. 한자를 쓸 때 가르치다 교자 써봐. 알겠어. 내가 써볼게. 자, 요렇게 쓰는데요. 윗부분을 요렇게 쓰지 않고 반드시 흑토자로 요렇게 써주는 게 중국식 간화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발음이 하나가 더 있어요. 찌아오 말고요. 찌아오라고 어떤 명사 안에 이 찌아오가 쓰일 경우에는요. 사성으로 쓰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입니다. 찌아오시 교사일까요? 아니요. 중국어로 교실이라고 말을 할 때 요 실은 방실자를 써서 찌아오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성, 가르치다 라는 동사일 때는 일성어로 발음하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마지막 问题 자, 말 그대로 문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앞에 있는 문자는요. 우리나라 글씨 중에서 위가 이렇게 문문자로 되어 있고 가운데 입구 있는 글씨를 간해자로 바꿨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요. 수학 문제, 영어 문제, 국어 문제 우리가 뭔가를 푸는 문제를 문제라고 하고 원티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요. 쟤 좀 문제 있는데 뭔가 사람한테 문제가 있거나 트러블이 있는 것도 우리가 원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어떤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을 함축한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우리나라 단어랑 쓰임이 조금 다른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어 단어를 볼 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단어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있는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라는 뜻입니다. 爱好 아이하오 요리라는 뜻입니다. 菜 차이 무엇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会 당연하다, 당연하지 라는 뜻입니다. 当然 장래의 미래의 라는 뜻입니다. 将来 将来
생각하다, 무엇 하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想，想， 想, 무엇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当， 땅, 요리사, 주방장이란 뜻입니다. 厨师，厨师, 그러면 이란 뜻이에요. 那，나, 가르치다 란 뜻입니다. 教，教, 문제라는 뜻입니다. 问题，问题.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어서 본문 내용을 나가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를 포함해서 어떤 중국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